안녕하세요. 박정배의 날 것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정계를 쭉 보면은 아무래도 대선이 가장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83년생이라서 실제로 대선을 이제 인지를 한 게 92년도부터입니다. 그때 처음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됐는데 92년,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에 이어서 이번이 제가 이제 7번째 보는 대통령 선거인데 가장 많은 후보들이 거의 난립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지금 이제 6명 이제 후보들이 정해져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7월 23일 현재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안타깝게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이제 구속 수감이 될 건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판결은 굉장히 잘못됐다, 아쉽다, 경남도민에게 상당히 이제 위로를 보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이 전 법무부 장관 현재 후보죠. 추미애 후보가 2018년 1월에 당대표 시절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하면서 드루킹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연루가 됐다고 판결이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지금 하나의 역적으로 몰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흘 뒤 23일 현재 이제 26일부터 교도소에서 한 22개월 정도 지내야 된다는 사실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 또 박용진 의원 모두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5명 모두 김경수 지사가 잘못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원론적으로 본인을 향한 이제 비판이 너무 거세니까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한 그 본인들의 어떤 마음의 표시가 권리당원의 어떤 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 김경수는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당내에서 소위 말하는 엄청난 싸움이, 속된 표현을 좀 써볼까요? 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현재 당 대선 후보 레이스 선두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주 원색적으로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야 뭐 이제 형수에 대한 이제 원색적인 욕설로 뭐 진짜 엄청 심한 욕설이죠. 계속 비판을 받던 차에 최근에 새로운 유튜브에 또 새로운 욕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욕설 파일이 백시성을 가진 분이 이제 백브리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본인 그 채널에다 공개를 했는데 그분이 이낙연 전 대표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그런 의혹이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반발을 하죠. 그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차피 이재명 지사가 형수한테 그렇게 욕한 건 사실인데 뭘 그렇게 또 뭐 우리 탓을 하냐라고 그쪽 관계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알아서 책임을 지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다는 그런 또 비판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에 일단 찬성을 하지 않았다. 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탄핵표는 무기명입니다. 반대를 했을 수도 있고 찬성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다라고 이제 미리 전제를 깔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제 단일화를 뭐 하니 마니 그런 말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원죄가 있다 보니 나는 의장석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탄핵을 막으려고 했었다, 이제 그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김경수 지사 구속권을 놓고 이제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자살골 해트트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살골 해트트릭.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고 본인이 이제 추윤 갈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작 윤석열 전 총장을 내치지도 못해서
몸집만 키워줬다, 몸값만 키워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경수 전 지사 구속까지 방치했다. 이렇게 세 개 자살골 해트트릭 했다고 서로 이제 비방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뭐 전 국민에게 얼마 이상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세금이 어딨냐? 한마디로 돈이 어딨냐?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를 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자맹을 깨고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동안 쭉 이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는데 이제 링 위에 올라와 보니까 뭐 별다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 외교 정책, 대북 정책, 뭐 민생 경제 정책, 청년 정책, 뭐 세대별로 어떤 뭐 정책을 내놓을 건지에 대해서 마땅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반영하듯이 윤 전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들어와라 빨리, 버스가 떠나기 전에 들어와라, 8월 달에 우리 버스 떠난다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과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한 방 먹였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이제 간을 본다는 거죠. 보수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가중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제3지대에서 잠재적인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인데도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배신자다, 이제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좀 그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감사하나 어떤 인사정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만의 어떤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제로 본인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조계 출신이라서 상대적으로 뭐 민생 경제 이런 데에서는 좀 약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는데 비해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 경제 관료 그쪽 출신이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보면은 굉장히 흑수저 출신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다 야간 대학 나와서 고시까지 합격한 또 그런 또 감동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서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는 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좀 짙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 출마 선언한 사람만 14명입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인사만 그렇습니다. 비중 있는 인물만 좀 꼽아보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좀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2대남이라 그러죠. 20대 남자들을 대상으로 좀 호소하는 공약이 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남녀 공동 징병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죠. 지금 남자면 어떻게 군대를 가냐,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병역을 면제하자, 이런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기세가 좀 꺾인 상황이고 다른 이제 잠재 주자들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 후보가 나오고 또 범야권에서 최종 후보가 나오면 1대1 구도가 되면은 50% 과반은 두고 이제 싸우게 될 겁니다. 3월 9일 대선 당일날 얼마나 더 많은,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끌어모으는 사람이 승자가 되게 되겠죠. 저는 그 표 차이는 굉장히 근소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서울시장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아마 이번 대선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도 한 3에서 많아봐야 5% 차이? 5% 차이. 그 독자분께서
프로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래서 퍼센트로 하겠습니다. 5% 차이. 이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